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해볼 수업은요, 오늘부터 해서 이 영문법에 대해서 한번 파헤칠 겁니다. 본격적으로요. 자, 첫 번째 강의는 뭘까요? 당연히 투 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투 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우린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요게 요 투 부정사가 왜 쓰이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쓰이는지부터. 자, 전 시간에 말했듯이 영어는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쓰임이 되게 많아요. 한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걸 다르게 좀 풀어보면 단어가 별로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단어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발달되진 않은 거예요. 잠깐 좀 뭐라 그러지? 썰을 풀면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잖아요, 언어를.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많이 쓰고 널리 퍼져가는 언어를 보면 단어 수가 많이 없대요. 왜냐하면 빨리 익히고 빨리 써야 하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빨리 익히고 빨리 쓰고 또 좀 널리 퍼져야 하니까 다른 언어에 비해서 사실 쉬운 축에 속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진짜 어렵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진짜 최고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 좀 넘어갈게요. 바로 그러니까 단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형태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 이게 바로 투부정사죠.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나라 말에 뭐 투부정사화를 뭐 붙여보자면 타다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면 타는 것, 타기 위해, 이렇게 좀 쓰임을 바꾼다고 할까요? 타는 것, 타기 위해,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사실 뭐 자동차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많이 쓰진 않잖아요, 언어에서. 영어는 투부정사가 진짜 많이 나오죠. 또 동명사도 엄청 많이 나오죠. 왜냐? 우리나라 말은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딱딱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탈 것이라는 거에 뭐 정말 뭐 자동차, 자전거 뭐 종류별로 다 있죠. 블라블라블라 다 있죠. 이거의 총칭을 탈 것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어휘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뭐 무슨 용법은 어떻고, 그래서 예문이 어떻고, 뭐 문법적으로 어떻게 뭐가 나오고, 이런 거 진짜 안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영작도 사실 문법에 맞게 딱딱딱 하지 않아요. 영작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작은 수거를 좀 많이 외워야 돼요. 수거를. 우리 영작하는 거 아니니까, 그쵸? 라이팅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사예요. 부정사, 투부정사. 자,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먹는 것, to eat,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해석이 세 가지로 돼요. 크게. 그러면 더 되냐? 더 되겠죠. 당연히 더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영어를 많이 다뤄보고 또 해석을 하면서 정확하게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명사적, 형용사적, 또 뭐 부사적,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에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이렇게 문법 설명을 한다? 제가 진짜 못 들어봤어요.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 그리고 얘는 먹는, 얘는 먹기 위해, 먹는,
먹는, 먹기 위해, 먹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문법적 용어로 문법적 용어로 설명을 하면 to eat이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명사적 용법이라 하고, 먹는으로 해석을 하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먹기 위해 라고 하면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진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to eat이 먹는 것, 먹는, 먹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너무 쉽죠.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형용사적 용법에 비투 용법 이래가지고 예, 가, 의, 운명 이런 거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정, 가능, 의무, 뭐뭐할, 뭐뭐할, 운명이다. 이게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야, 제가 수능 공부를 가르치면서 비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정말. 그리고 회화를 볼 때도 비투 쓰는 거 진짜 못 봤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고급 영어나 좀 고급 어휘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에선 비투용법, 예가의 운명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투 부정사의 뭐 의미상 주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요 해석에 따라 딴 게 아니에요. 뭐 앞에 it이 나왔을 때 뭐 to가 주어다 뭐 이런 소리인데 그냥 의미 없어요. 진짜 의미 없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냥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to eat 하면 먹는 것, 먹는, 먹기 위해. 요거 세 개로 해석이 된다는 거. 요것만 일단 이것만 알아도 투부정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많은 예문 그런 거 절대 외우지 말고 요거만 알면 돼요. 쉽죠? 명사적 용법이 뭔지, 형용사적 용법이 뭔지, 부사적 용법이 뭔지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쉽잖아요. 그쵸? 자, 동사의 변형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별게 없어요. 자, 동사에다가 장난질을 치는 거죠. eat, eating 이런 식으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두 가지로 돼요.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먹는 것. 알겠죠? 또 하나는 먹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근데 먹는 것이라 할 때는 문법적 용어로 동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으로 해석을 하면 얘를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동명사, 동사를 명사한다. 이해가 되긴 돼요. 근데 왜 먹는은 이걸 왜 현재 분사라고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문법 교재를 보면 it이랑 ing 해가지고 얘는 현재 분사, 얘는 과거 분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 동사의 형태를 어떻게 변화 시키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타는 것, 뭐 탈 것, 이게 뭐 변형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영어는 먹다를 to eat 혹은 eating 하면 먹는 것 두 가지로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동사의 변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동사의 변형? 별거 없어요. 쉽죠? 동명사, 현재 분사. 동명사 해석은 먹는 것이다. 현재 분사로 했을 때는 먹는이다 라고 했는데, 이 문법적 용어를 굳이 강조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다른 거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문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알아듣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진짜 정말 큰 의미는 없어요. 알겠죠?
쉽죠. 별거 없죠. 그러면 결국 먹는 것, 먹는 먹기 위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동사 플러스 ing는 먹는 것, 먹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만 외워놓으면 여러분 동명사 해석 또 뭐 ing 해석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만 더. 자, 요번에는 앞에 비동사 붙은 거에서 분사까지 넘어갈게요. 분사까지. 이거를 굳이 시제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이건 시제도 아닌 것 같아. 이게 뭔 소리냐면 분사가 형용사거든요.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형용사의 역할이 뭐냐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수식이라면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수식이 뭐냐면 설명해 주는 것. 요거를 수식이라고 해요. 알겠죠?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것. 요게 형용사거든요, 원래. 요게. 알겠죠?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걸 우리는 수식이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하는 걸 원래 단어의 품사로 보면 형용사라고 해요. 뭐 딴 거 없어. 그냥 뭐뭐는 이러면 형용사야. 별거 없죠?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아까 먹는 했죠? 요거를 현재 분사라 불러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게 또 하나가 있냐면 비동사 더하기 ing가 있어요. 그쵸? 요거는 우리는 진행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앞에 잠깐 설명을 했죠. 우리나라 말에는 진행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진행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는 왜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점 찍는 언어지 기간이나 하는 중이다 라는 것을 한 단어로 나타낼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는요, 잘 들으세요. 동사 강조로 해석을 하면 좋아요. 동사 강조. 나 가고 있어. 이거랑 나 가는 중이야. 나를 이 차이점을 보면 나 가는 중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가는 중을 강조한다는 의미인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행 시제는 없어요. 그냥 동사를 강조한 거야. 동사 강조. 알겠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VING는 동사 강조예요. 이거 나중에 수능 해석이나 모의고사 해석할 때 여러분들 이거 진행을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이해되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PP를 이걸 왜 과거 분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PP가 과거 분사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동사 뒤에 ED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해석은 두 가지로 돼요. 두 가지. 1번 되어졌다. 2번 완료했다. 이렇게 돼요. 완료했다, 되어졌다. 이 완료했다는 시제에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지금 설명 안 하고. 되어졌다는 외워두세요.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동사의 변형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어를 중심에 설명을 최대한 많이 할게요. 비동사 플러스 ed는 되어졌다예요. 되어졌다. 이게 뭔 소리냐면 명사가 있어요. 근데 pp가 나왔어. 그럼 pp는 명사를 설명해 준다. 수식한다. 이때 뭐라 그러죠? 예를 들면 자전거 있어요. 자전거. 근데 녹이 쓸어버린. 이렇게 수동의 뜻을 갖는 거죠. 그러면 자전거란 명사가 있으면 뒤에 녹이 쓸어버린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pp인 거죠. 자,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요거를 과거 분사라고 해요. 요거를. 자, 이게 과거 분사예요. 자, 조금만 설명을 더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과거
과거 분사는 명사를 수동으로 설명해줘요. 알겠죠? 자, 그런데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라고 하는데 얘는 동사를 수동으로 바꿔줘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어에다가 수동을 걸어주면 단어 자체만 수동의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동사에다가 되어진다를 걸어주면 얘는 문장 전체가 수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 영어 할 때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을 들어본 사람이 있고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문법 용어인데 다 진짜 부질없거든요. 그냥 낫이 단어에 걸렸어. 똑같지? 낫이 이렇게 단어에 걸렸어. 혹은 명사에 낫이 걸리면 이걸 보통 노라고 많이 써요. NO를 써요. 그럼 요거를 부분 부정이라고 하고 동사에 낫이 걸렸어. 그러니까 don't나 낫이 들어갔네. 그 얘를 전체 부정이라고 해요. 낫도. 근데 이거를 굳이 문법적 용어로 설명하면서 쪼개는 게 좀 이해는 안 가고요. 그냥 해석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사 다음에 수동 붙었네. 명사만 수동을 해석해요. 그런데 문장이 길어지면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이게 좀 단어에만 수동이 붙는지 문장 전체에 수동이 붙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혹은 문장이 짧으면 겹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그냥 문장 전체에다가 수동을 걸어줘도 괜찮아요. 이게 뭔 소리냐? 이 낫 같은 경우도 문장 전체에다가 그러니까 단어만 부정인데 좀 애매해. 문장이 너무 짧아. 혹은 문장이 길어. 근데 좀 낫을 전체로 돌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전체로 돌려줘도 괜찮다는 뜻이죠. 자, 요거를 제 설명을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문법을 공부했거나 좀 독해를 한 친구들은 이 정도만 해도 이해는 갈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요, 좀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은 이 영상을 한번 보지 마시고 돌려보면서 좀 이렇게 외우세요.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문법이 끝나면 영어 해석을 좀 할 건데요. 그때 예시를 많이 들면서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 개니까. 자, 핵심은 뭐냐면 핵심 동사의 형태 변화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동사의 형태 변화. 그래서 동사에다가 to를 붙였어요. 여기서 R이라고 쓰는데요. R은 동사의 원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를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해석은 먹는 것이라고 할게요. 먹는 것, 먹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한다. 1번 이게 to 부정사예요. 이 이상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안 나와. 알겠죠? 다음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eating. 이거는 해석이 먹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자, 이해되죠? 다음에 동사에다가 ed를 붙였어요. 얘는 그러면 수동태. 그러니까 먹어진다. 이게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먹다는 자동사니까. 파괴된다. 이렇게 ed. 파괴시키다가 아니고 파괴된다. 이해되죠? 파괴된다. 이렇게. 이게 수동으로 쓰인다는 거죠. 됐죠? 이거를 과거 분사, 요거를 현재 분사, 요거를 동명사, 이거를 명사전 용법, 형용사전 용법, 부사전 용법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일단 별게 없어요. 정리해 놓고 보면 막 별게 없어. 자, 그 다음에 동사 ing 이거 얘는 그냥 동사 강조다. 진행으로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다음 비동사 더하기 pp는
수동태다. 되어진다.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인데 차이는 얘는 단어에 수동을 걸어주는 거고 얘는 문장 전체에 수동을 걸어주는 거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게 없어요. 그냥 해석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굳이 여기다가 모든 문법 용어를 다 걸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문법 배울 때 여기다가 문법 용어를 다 걸어주면서 예시를 다 드니까 영어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데 문법은.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영어 해석할 때 한 번씩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잘 외워두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영어 해석, 영어 영문법 정리한 것, 최소한의 영문법 다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 있는 쌤이었습니다. 안녕.